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진 환자가 늘고 있고 또 간밤에 WHO는 비상사태를 결국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도 한 가지 전해드리면 우한 전세기에서 귀국한 교민 중 368명 중에서 18명에서 증상이 발견됐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고요. 일부는 또 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 내에서도 피해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떻고 또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좀 늘어나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 피해자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청정 지역인 티벳까지도 뚫렸는데요. 이 때문에 어저께 기준으로 213명이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9,692명이 확진자로 판정이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의심 환자가 15,000명에 달하고요. 그리고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사람은 11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슈퍼 확장기라는 점에서 3차, 4차 환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은 지금 전염병과의 전쟁 중에 있는데요. 리커창 총리가 우한에 직접 내려가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지만 초기에 준비 상황 없이 투입되다 보니까 의사나 군인들 사이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4,700만 명의 귀향인들이 상하이나 베이징으로 돌아오지는 못함에 따라서 거의 유령 도시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친구들하고 그 상하이 있는 그 전화를 좀 했더니 도시 봉쇄로 인해서 식품 가격이 2배가 급등했다 그러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10장에 우리나라 원화로 무려 11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독제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하이에서는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생리대를 이용해서 긴급하게 마스크를 대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한이 아니라 상하이 상황도 지금 네, 그렇다라는 지금 거죠? 상하이, 베이징뿐만 아니라 광저우까지도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참 이거 중국 전역으로 그래서 더 이제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한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초반에 제대로 검역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사를 제때 못 받다 보니까 이렇게 퍼지게 됐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우한이 그래서 그렇게 낙후된 도시인가라는 궁금증도 들고 어떤 도시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치사율이 5.5%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인데요. 우한에는 인구가 1,100만에 달하고요. 또한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핵심 도시입니다. 첨단 기업 유치 활동으로 인해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미국, 일본,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외국인 마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학교, 병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하고 협력해서 최대 그 바이러스 연구소를 짓기도 할 정도로 현대적 병원이 많은데요. 문제는 이런 그 하드웨어는 상당히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대로 된 그 방역 프로그램이 갖춰지지 못했고요. 또 쉬쉬하다 보니까 초기 방역망이 모두 뚫린 상태입니다. 우한에서는 현재 3차, 4차 확진자들이 전염이 계속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 확진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 경제와도 얼마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내 기업 진출한 공장도 좀 우한에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우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의 주요 기지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GM이라든지 시트로엥, 르노, 닛산 그리고 혼다 같은 650여 개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되어 있고요. 또한 우한은 중국 안에서도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통합니다. 우한 강철뿐만 아니라 둥펑 자동차, 중국 선박 공업 집단 그리고 대만의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 명의 고용까지 창출시켜줄 수 있는 이런 그 생산 단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과 관련된 부품과 관련해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SK종합화학 같은 경우는 생산 공장을 갖고 있고요. 또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포스코, 기아차, LG 디스플레이, LS 전선과 같은 주요 기업들이 모두 진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민 수만 해도 1,000명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 지역이 우한에서는 200만 명 교육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500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여기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결정이 언제이고 그리고 시장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전문가들마다 약간의 시각차는 있긴 합니다만은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그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이에서 주로 거래가 되는데요. 상하이 증시는 2월 10일 날 월요일 날 2주 정도 뒤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뭐 증시에 대한 그 직접적인 쇼크 효과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한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첨단 기업뿐만 아니라 벤처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장과 동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는데요. 사스 당시에는 세계 경제 그 손실률이 0.1%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한으로 잡아도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사스 때 400억 달러에 비해서는 뭐 상당한 규모의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뭐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사스 당시보다도 경제 규모는 9배 정도 커졌고요. 또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 같은 경우도 4배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뭐 사스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뭐 조정이 그 중국 증시에서 주더라도 당분간 전염자가 확산이 되거나 아니면 질병과 관련된 백신 치료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중국 증시 다시 개장을 했을 때 뭐 상품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아갈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차이나 쇼크가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도미노 현상들이 계속 주변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우한 같은 경우에는 세계 그 부품과 관련돼서 핵심 축을 담당했는데요. 이 때문에 우한의 그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됐을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부가 가치 무역에도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자원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중국의 공장 조업이 계속 중단되든지 공급망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구리나 석유 같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반대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오늘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5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요. 또 금 같은 경우에는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그 상품 시장의 혼란은 주시장에도 결코 좋은 그 역할을 해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장이 중국 내에서도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뭐 일부 기관이나 투자은행에서는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이 뭐 예상치보다 적게는 1.2%포인트에서 2%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 그러면 중국 정부 측에서 좀 적극적인 부양책을 또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거든요. 뭐 3월 양의 얘기도 나오고 혹은 그 이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현재 최선의 시나리오는 2월 달에 그 현재 우한 폐렴이 절정을 치고요. 3월부터는 좀 수그러들 경우에는 뭐 중국은 한 분기 정도 GDP 성장률이 4%대까지 떨어지다가 V자형 회복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그 백신 치료제가 없다는 점, 그리고 3차, 4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 4%까지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고 있는데요. 서비스 산업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 정도 됩니다. 관광과 교통뿐만 아니라 외식,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전체 그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는 이들 쪽의 그 실업 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운전자금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을 바로 꺼내들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올해 중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내였지만 이상으로 확대시켜줄 가능성이 크고요. 인민은행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지준율 인하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창구 지도를 통한 자금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뭐 얘기를 한 것이 GDP 성장률이 30년 만에 최저치 찍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실제로 우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52%가 서비스 산업이고요. 또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GDP의 4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과 오락, 그리고 외식, 교통 같은 경우는 전체 소비의 30%를 차지하는데요. 만약에 사스 때와 같은 그 낮은 수준의 충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10%만 감소해도 4% 성장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스 이상으로 갔을 경우는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도 위축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스 때 기준으로 해서 고정자산 투자나 뭐 생산 이런 것들이 30%만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3분기 연속 상당히 큰 경제적 충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그러면 이 사태가 언제쯤 진정될까요? 아무래도 현재 그 세계 그 보건기구라든지 다양한 경제 그 질병 예측 모델을 갖고 있는 쪽에서 자료 조사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이번 그 전염자 확산은 4월, 5월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5월, 6월 달 정도 들어서 완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사스 때하고 비교해봐도 현재 그 진행되는 속도를 봤을 경우에는 3단계 수준이죠.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도시에서 이탈하고 각종 그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4단계죠. 중국이 이제 3, 4차 확진자들이 속속 속출하지만 WTO 권고대로 국제조사팀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정보를 공개를 한다든지 국제적인 방역망을 조직을 하는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3월 달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최악의 국면은 2월 달이 한 번 더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더 뒷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된 이후에는 좀 회복세를 얼마나 빠르게 나타낼 수 있을까도 궁금해지고, 이 기간 동안에도 어쨌거나 소비 심리가 계속 뭐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좀 어떤 패턴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사스 때하고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스가 상당히 기승을 부렸던 3월 달을 전후해서는 4월 달부터 중국의 전체 GDP 성장률이 2%포인트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월 단위로 3%포인트씩 급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감염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종식이 되었던 시점인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는 상당폭 빠른 속도의 그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염자가 그 확산이 됐던 3월 달을 전후해서는 중국 안에서도 저항력이라든지 그리고 위생이랑 나홀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요. 특히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한약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렸고요. 또한 의료기구 중에서 뭐 마스크라든지 그리고 체온계라든지 장갑 같은 경우도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기구 그리고 가전제품 그리고 서비스 산업 중에서는 생명보험 같은 쪽에 가입이 크게 늘었는데요. 앞으로 감염 위험이 이제 그 수그러들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전자통신기기를 비롯해서 나홀로 제품들이 상당히 좀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5G 보급에 따른 현재 같은 경우에도 오락기기라든지 그리고 프리미엄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간상 한 마지막 질문이나 혹은 하나 정도 더 빠르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2단계 무역합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게 영향 미칠까요? 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월 달부터 전국 양해를 시작을 해서 3월 달에 전인대가 개최되는데요. 아무래도 5천 명 가까이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 회의가 연기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과 약속했던 30일간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동 계획도 사실상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국에 약속했던 125억 달러를 더 구입을 하는 올해 365억 달러의 그 구입 계획도 계획안을 제출하기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2단계 무역 협상도 당분간 수면 하에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시주석의 우리나라 방안도 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스 때 국제 항공 수요가 45% 감소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 요코의 방안도 좀 늦춰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중국 관광객을 통한 인바운드 소비도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쇼크를 피해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 경제에도 좀 계속 악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우리 경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업데이트하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미칠 영향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응 계속해서 잘 해나가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